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가자지구 점령과 또 주민 이주 구상을 밝혔는데요. 그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파트너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았어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트럼프도 상호 관세를 보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뜩이나 시장이 약간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관련주들 그리고 뭐 우량주, 전통산업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다음 주에는 CPI, PPI,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주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결대로 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고점을 낮추는 움직임, 요건 나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배가 뒤집어졌을 때 에어포켓이 있으면 한 48시간 내에 구조가 되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처럼 20하고 60 사이의 공간, 이 갭이 있다는 것은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지난번처럼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대로 치되 반드시 60일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음봉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든 올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한 주초보다는 주 중반 정도에 트럼프의 행보도 보고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우리에게도 화살이 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도체는 제법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스톱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자, 반도체 2차 전지가 내가 주도주네 옥신각신할 때 바이오 쪽에서 불이야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이오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을 해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음 주에는 지수 관련 반도체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이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유리기판이나 이런 스몰캡들이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스몰캡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바이오는 원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바이오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투자자들은 의심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다. 역사가 바이오의 어떤 그걸 증명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보안주나 AI 관련주를 봐야 되고 딥시크 후속으로 어떤 테마가 터질 것이냐. 이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죠.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다음 주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고 이제 그런 종목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로봇 관련주들 좀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는 틀렸다. IBM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다. 제가 쓰는 말을 갖다 썼네요. 양자컴 관련주 보시라고 했죠. 근데 양자컴 관련주들이 하루 이틀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테마주들이 이제 하루차나 3일차나로 끝날 때 이때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 했죠. 악성 매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제시드렸던 전략이 거의 맞았던 흐름이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바이오를 보면서 반도체 스몰캡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대북이나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준비했는데 자리가 이쪽이네요.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부터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아주 좋은 종목을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욕심이 많아요. 저도 욕심 목구멍까지 찼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테마 흐름을 보면 하루차나 3일차나로 끝나죠. 자, 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잘 대응을 못하면
큰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로봇주처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원하잖아요. 요즘 로봇주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연말 제시해드렸는데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엄청 많이 제시를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해드릴 때 비해서 1100%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증권 방송에서는 어떤 과장 광고 이런 게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투자자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 우리가 단타, 오늘 앞에 수익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끝나고 나서 리포트를 통해서 하이젠 R&M 400%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잘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이젠 R&M의 탄력이 둔화됐죠. 물론 이제 정말 찐 주도주는 레인보우 로봇인데 그건 잘 치고 올라가는데 얘가 탄력이 약간 둔화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2등주, 1등주를 띄워서 약간 차익실하는 동안에 2등들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로봇이 강하게 올라갔죠. 클로봇은 바닥에서 여기서도 제시드렸는데 하루 이틀 안 가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나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여기에서도 뽑아 올렸죠.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를 막 부추기죠. 그럼 이제 하이젠 R&M이나 이런 걸 단기로 차익 실현해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로보티즈는 좀 3등주기 때문에 약한 움직임이고 그리고 이제 라이징 스타 시메스 그래서 지난주에 시메스가 좋다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테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종목을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처럼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 자, 이쪽은 뭐 로봇주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국도 미국도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이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특히 로봇이나 AI 이쪽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춘제 갈라시오나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하는 거 사람처럼 이런 공연을 해서 현대차나 삼성전자 또는 테슬라나 뭐 BMW도 생산 라인에 이제 로봇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강한 랠리가 나오는 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마가 어디가 될 것이냐? 바로 트럼프 입에 달린 걸로 보여집니다. 자, 로봇주 후속의 급등 테마는 트럼프 후속에서 터지는데 입에서 터지는데 그게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트럼프가 영토 야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도 우리한테 내줘 이렇게 우리가 졌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린란드도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자, 세 곳에서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린란드 통제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린란드 주민들이 모두들 미국인들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부분의 그린란드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트럼프의 영토 야욕에 관해서 어떤 급등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린란드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눈빛 예사롭지 않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그린란드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그린란드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화들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럽이 과거에 미국이 아니구나. 사실 미국은 외교 정책을 펼칠 때 대서양주의를 기본 근간으로 합니다. 대서양 외교라는 게 뭐냐면 어떤 외교를 함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우선시한다는 이야기죠. 과거 전후의 마샬 플랜 그리고 나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대서양주의 외교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 대서양주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미국 우선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이다. 또 캐나다를 미국이 51번째 주로 편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나마 운용 운영도 우리가 가져오고
그린란드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히 이제 그린란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 10배 크기란 말이에요, 그린란드가. 근데 이 트럼프가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워싱턴하고 모스크바하고 거리가 한 2,000마일 정도 되는데 가까워서 그럴까요? 자, 덴마크에 편입된 이후에 지금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린란드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쌍수를 들고 나섰다는 거죠. 자,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를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 아니면 밤하늘을 수놓은 오로라가 너무 매혹적이라? 자, 트럼프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기 전에 비상한 사업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노리고 기타 국가들을 노릴 거라는 이야기죠. 자, 뭐 나는 대서양 관계는 모르겠고 철저하게 미국 이익에 기반이 돼서 트럼프는 시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언론에서는 과연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 이제 요걸 이제 추측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천연자원이 상당량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국 압박 전략을 관세 부과로 했고 그로 인해서 히토류 무기화로 중국은 맞불을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토류는 뭐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데도 들어가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는 데 열을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 그린란드 이 지점에가 히토류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튼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소유 통제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덴마크가 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물론 자치 통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덴마크 가지고 과연 2,000마일 떨어진 모스크바에서 2,000마일 떨어진 이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안보 유지가 한계가 있다. 국제 안보를 고려해서 그린란드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위협에 지금 덴마크나 아니면 그린란드를 이제 속이 타죠. 그래서 덴마크 총리가 유럽 지도자들을 연쇄적으로 회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린란드는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이제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 덴마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보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가 안보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방위비로 3조 원을 지출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 이런 외교 수장들을 만나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인사들도 불편한 심기를 거듭나고 있어요. 정 안보 문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토를 여기에 주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만이 아니에요. 국무장관도 그린란드는 하나의 영토가 아니다. 미국 국가적인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정 안 되면 우리가 돈 주고 산다고 했는데 안 되면 군사적으로도 뭔가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을 보내는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일기 때도 총 300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북극의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보고서를 발간했을 정도로 영토 야액에 힘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린란드를 미국이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전혀 배경이 있냐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2차 대전 때 이제 덴마크가 히틀러에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미국은 이제 그린란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쪽에는 그 2차 대전 때 그 전투기의 중요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비행기 생산에 필수적인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그 광산 통제권을 받고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호해줬죠. 여기서 이제 비행장도 설립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비행장은 지금 캐나다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가 여기에 있는데 아무튼 요 비행장을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전후에 다시 이제 그린란드를 덴마크로 복식시켜 줬습니다. 다만 이제 2차 대전 후에 신냉전 시대가 돌입을 했었죠. 그래서 구소련이
이 그린란드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요걸 이제 막기 위해서 미국은 여기에 툴레 공군기지를 건설했고 방위 협정도 체결했죠. 지금도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매입해야 될까? 어떤 사업가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에 이제 이득이 있을 텐데 표면적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안보 위협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와 모스크바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서 2,000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거리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쏘게 되면 바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것을 조기에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이쪽을 이제 관할하는데 항상 여기서 훈련을 해. 알래스카 그리고 이 그린란드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게 이제 노블 디펜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군사적인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 운송로 확보를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린란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잇는 이런 최적의 운송로를 간다면 기존의 수에즈 운하 대비해서 한 40%의 거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리비도 감소를 하고, 자, 그랬을 때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까요? 조선주. 물론 이제 최근에 뭐 MRO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조선주들은 최근에 약간 눌림목을 줍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만약에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배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상 물류 관련주들도 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서 조선주나 해상 물류 관련주들은 앞으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엄청난 양의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히토류가 상당량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또는 F-22,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걸 만드는데 히토류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알아서 뭐 콩고 공화국이나 이런데 차관을 빌려주고 뭐 항만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 운영권 우리에게 다오 해가지고 히토류 자원화를 했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 70%가 중국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 여기서 어떤 무역 분쟁에서 깡짜를 놓게 되면 미국은 히토류를 대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린란드가 좋은 표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또 앞으로 시장에 강점을 보이겠죠.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북한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을 개발해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 나눠 갖자, 쉐어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원개발 관련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저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근본적으로 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서부 개척의 향수를 자극하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내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 미국은 동부 개척을 통해서 그 동부 개척했던 방법으로 서부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 대비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또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개척의 향수를 자극하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사실 이제 미국은 과거에 보면 그 프랑스나 또는 러시아로부터 그린란드 그리고 루지애나주 여기를 이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의 아역이 전혀 허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 크기의 3분의 1 루지애나주 요거 이제 프랑스로부터 인수하면서 유럽을 아메리카에서 밀어내고 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루지애나주 매집하는 데는 1,500만 달러 그리고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데 720만 달러 했는데 일단 알래스카를
매입을 해서 본토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그런 확장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나 미국인들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이런 서부 개척의 역사, 요게 이제 앞으로 그린란드나 멕시코나 아니면 캐나다 요 영토 야액으로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줄곧 외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요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예전보다는 약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정세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이렇게 영토 야역은 과대망상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그린란드를 어떻게든지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 트럼프가 지난 취임식 때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맥킨리를 왜 칭송을 했을까요? 맥킨리는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관세나 영토 확장 무기를 활용해서 필리핀,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여기까지 사실상 미국 영토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이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고 있는 트럼프, 그렇지만 세계의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자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의 정책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미국 인권을 강조하면서 도덕적인 미국을 꿈꿨던 지미 카터 연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어때요? 세계 인정이 아니라 자국민, 자기의 지지층만 결속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노력은 서부 개척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관세 정책은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뭐 1년, 2년, 3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는 한도 내에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그것은 노벨상을 노리는 걸까요? 노벨상을 노리겠죠. 이제 돈도 많고 할 것도 다 해봤는데, 자, 그럼 노벨상을 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를 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자주기로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를 집중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북한에도 이런 가자지구처럼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에도 뉴스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는 대북 관련주나 또 앞으로 시차를 두면서 자원개발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종전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장 하는 일은 국제 정세를, 국제 질서를 미국 위선으로 재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좀 시체말로 쓰면 돈으로 조져라 이런 말 있죠. 그 돈줄을 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말보다는 돈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어쨌든 돈이 뭐 차를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 중국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진핑을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하는 지렛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은 이제 시진핑은 저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 지금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한테 필요한 게 뭐냐? 틱톡을 일론 머스크나 자기 어떤 트럼프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을 원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중간선거나 이런 쪽에 유리하게 선거 자금을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중국은 이제 관세 부과하면 야, 이거 줄게 좀 관세 부과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은 야 틱톡 저거 넘기지 말고 그냥 폐쇄해버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틱톡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틱톡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틱톡을 만약에 폐쇄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은 중국의 인스타그램,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뭐 0부터 9까지 사이즈가 있는 공구먼이죠.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샤오홍수나 이런 쪽에 가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련주도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날 공략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들도 T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히토리는 이제 일단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차를 두면서 T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런 이제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종전 협상 다음 주에 이야기가 나올까요? 14일 날 뮌헨 안보 회의에서 특사 키스 켈로그가 발표할 것이다. 종전 구상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나는 그런 것을 권한이 없다. 만약에 종전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제시할 사람은 트럼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종전 쪽으로는 가겠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바로는 안 될 걸로는 보여집니다. 온도차가 있죠. 왜냐하면 종전을 할 때는 이제 서로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해서 다시 러시아가 침략하는 것을 방지해 줘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푸틴은 내가 뺏은 땅 그대로 하고 나토 동진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다목적 전투기도 인도되고 뭐 이런 입장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은 한다. 제가 이제 철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니체의 전집을 뭐 10권을 읽고 군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니체, 칸트, 뭐 쇼펜하우 여기까지 갔다가 쇼펜하우 갔다가 칸트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철학을 이제 제가 하면서 군에서 제가 멋있는 말을 하나 이제 제가 했단 말이에요. 첫 단에는 개똥 철학이 묻어 있는 명언인데 세상은 변하지 않을 듯 변해가고 변할 듯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꼭 필요한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150명씩 포로 교환을 했죠. 또 북한군은 종족을 감추고 있습니다. 뭔가 액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특사는 트럼프가 종전을 위해서 뭔가 이번에 다음 주에 뭔가 약간의 뭐 액션은 나오겠죠. 자기가 직접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면 석유 제재나 이런 걸 가할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에게는 무기 안 줘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2월달, 3월달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걸 교두보에서 한 6개월 내에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지난 금요일 날 올라갔다가 약간 눌러줄 수 있고 아니면 또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어쨌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는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처음에는 테마주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테마보다는 이제 그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중장 건설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HD 현대건설이나 현대에버다임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해드린 게 뭐였냐면 범위한건요. 일단 테마주들을 해야죠. 세력주라고 하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진건설 로봇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요 범위한건영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 이후에는 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우후죽순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정말로 크게 형성될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대북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조선주나 또는 항만 물류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뭐 샤오홍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저는 로봇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이상형이 누굴까요? 지수, 또 장원영, 그
그다음 또 그 요즘 아파트 부르는 로제 누굴까요? 저는 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전에 한 1, 2년 전에 그래서 뭐 로봇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 이상형이 누구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매일 먹고 크게 먹는 걸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죠. 급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 증자를 보여드리면 지금 알테오젠 1000% 올라갔다가 지금 881%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홀딩하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계좌에 997, 977 이렇게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자본시장법 때문에. 실제로 그러나 저희 고객들은 그렇게 찍혀 있다는 거죠. 뭐 1000만 원이 뭐 1억 얼마가 되고 800이 8천만 원이 되고 뭐 몇 억씩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3천당 제약 좀 서운하셨겠죠. 250%까지 갔다가 눌러줬는데 지금 205%입니다. 주력이에요. 그 알테오젠이 주력이고 그다음 3천당 HLB는 팔았고 차익 실현 200 몇 퍼센트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제2 알테오젠 해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풀베팅을 했던 그 종목이죠. 지금 120%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삼양식품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주력주. 그래서 알테오젠 3천당 요거 그리고 또 치고 올라가는 제 이제 3회 알테오젠을 이제 공략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이오주들은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매일 먹고 싶어요. 뭘로?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이 리포트로. 증권사 리포트처럼 제가 매일매일 이 리포트를 씁니다. 자, 우리가 돈이 쪼그라들었어요. 뭐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럴 때 1000만 원, 500만 원만 있어도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다. 500만 원 가지고 5%만 내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한 두세 달 이 수익금을 그대로 투자금을 재투자해서 셋째 달부터는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5%만 내면 4천이라는 거죠. 여기서 1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 품위비 쓰시고 3천만 원 정도 알테오젠 사고 또 HLB 사고 HLB 샀다가 팔고 또 3천당 사고 그다음 새롭게 또 베팅한 거 사고 이렇게 하면 되고 리포트 종목이 세게 올라간다? 그럼 홀딩해도 되죠. 자, 이번 주에 리포트 종목에 이제 실전 매매를 좀 알려드리면 자, 대중국 관세 부과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이 급락했어요. 그럴 때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윤리원 해야죠. 그래서 저는 윤리원을 제시해드렸고 어떻게 매수합니까? 정비를 초입에 있는 걸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에 매수해요. 1000만 원 사면 330, 330, 330 매수해서 상한가 때려줘요. 그럼 홀딩 해야죠. 그 다음날 급등을 하면 마지막에 차익 실현 해줘야죠. 그러면 저는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 팔아가지고 40%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자, 같은 날 아스테라시스를 이제 공략해 드렸어요. 이때 이제 바로 짱대 약물을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새내기주들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고 9시 3분, 6분, 7분.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면 당일날 14%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자, 그 다음날 아진엑스테, 그 다음 사인앱 시스템. 저는 리스크를 엄청 싫어한다고요. 제가 좀 이유를 배반적이에요. 모순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상당히 리스크를 엄청 싫어해. 근데 욕심은 목구멍까지 차 있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정비를 초입해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인앱 소프트를 했는데 정비를 초입해서 강하게 튀어 올라오죠. 온코크로스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온코크로스는 한 54% 올라갔는데 이런 것을 제시해드렸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아침에 9시 3분, 6분. 근데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올라가면 그냥 그것만 해. 1000만 원만 해도 어딥니까? 그 다음에 상승 초기에 있는 그 다음 날도 뭐 이스트 소프트나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이번 주 리포트 종목이 한 종목 빼놓고 다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7% 이하는 수익도 아니란 말이죠. 한 적어도 10% 이상이 되어야만 수익으로 치죠. 자, 삼양식품 불닭볶음탕면 안 먹었는데 저는 그건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도. 근데 실적이 폭발적이야. 그럼 외국인들 매수 수급 들어오겠네 해서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매수하면 됩니까?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니까 상승 초입이란 말이죠. 9시 3분, 6분, 7분에 아래 꼬리 다닐 때 눌림목이라는 표현은 여기 시가 대비해서 떨어질 때, 음봉일 때 사요. 그럼 당일날
치고 올라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꼭지에서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거 가지고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막 들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래서 범양 건역을 몇 번 해드렸는데 한 4-5번 해드렸을 거예요. 아, 이번에는 범양 건역이다. 그래서 아침에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럴 때는 9시 6, 7분에 주로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요게 당일날 상한가 들어갔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꼭지에서 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홀딩하는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해드렸어요. 근데 아침에 요 보합권에서 매수했더니 당일날 한 15분 만에 11%를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샤오홍수 관련주 말씀드렸죠. 요 공구먼을 제시를 해드려가지고 요또 한 10%, 뭐 별로 안 올라갔네요. 상한가 정도는 때려줘야 되는데 상한가를 이제 2번 때려줬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상승 초기에서 산다면 폭발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홀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유리기판이 움직인다. 상승 초기에 샀기 때문에 요 눌림목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승 초기에 사면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필옵틱스가 75%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필옵틱스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70%.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들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몇 번에 걸쳐서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169%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 200, 300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리포트 종목도 좋은 종목은 살려가지고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져야죠. 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더. 근데 저는 이제 바닥에서 조용할 때 전진건설 로봇 지금 130%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건 이제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항상 대세 상승이 가능한 월봉 초기에서 공략을 해야죠. 요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시장 안 좋을 때 해서 지금 1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 흐름을 잘 타야죠. 그래서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뭐 400% 이상, 또 클로봇은 최근에 뭐 바닥에서 또 여기에서 제시해드려 가지고 지금 한 20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로보티죠. 그냥 이번 주에는 이제 CMS도 탄력을 받습니다. 왜 돈을 못 번지 아세요? 욕심만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저들은 올리기 전에 흔들었단 말이에요. 따라붙는 투자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싶은데 급해요, 마음이. 올라가는 거, TV도 문제죠.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해요. 앞으로 올라갈 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흔들고 간다. 급등하는 종목 흔들고 가기 때문에 절대 바닥에서 사지 못하면 큰 시세를 맛볼 수 없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CMS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저는 고객 만족도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단일 상품으로 고객 수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에 변하지 않고, 그리고 1월 달에도 베스트 1위를 기록했던 것을 보면 제가 보는 시장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항상 강조를 하고 투자자들이 강조합니다. 우리 국고처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초기 종목을 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 공부 방송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